지금부터 독립운동가이시며 선각자이신 우리 민족에 있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 탄신 14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탄신 기념회 행사에 맡은 도산 안창호 사업 기념사업회 이사 김천영입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린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대한 태극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는 안창호 선생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순의 뒷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국선녀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산 선생의 수국선녀 및 포부 경영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도산 알성호 선생에 대한 낙전 봉독이 있겠습니다. 낙전 봉독은 도산 알성호 기념사학회 부회장이신 이병우 전 평안남도 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초절, 노래의 큰 스승이신 부산한천 선생의 숭고한 일생을 간략히 정리한 답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한천 선생의 학생. 부산 선생은 1878년 11월 9일 경남 강서군 초림에 고명성 동부에서 한국과 제한 당시의 3년도 어려서 한 1894년 종합기행군의 동기와 청일전쟁 등으로 혼란과 폭동을 겪을 때가 상징하며 언덕으로 선교사가 쓰는 구세혁당이니까 3년 동안 신현근과 기독교를 공부하였고 졸업 후에는 부교로 임용되어 기독교에 입교하셨습니다. 20세가 되는 1897년 독립협회의 가입 만병중동의 만소지구에 참여하고 경기, 강원, 평안도를 순회하며 대문 연수를 하셨습니다. 특히 평양 회재동 연수는 평양 각지에서 높이 칭송되었습니다. 2세기세가 되던 1899년 강서군 공진면에 정진학교를 세워 근대 유경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9세가 되던 1902년 이 회장과 결혼했고 그해 11월에 본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운동을 하면서 대학을 하셨습니다. 부산 선생은 그분이 기울던 1910년대 비유하여 양림박, 전곡기, 이각 등과 함께 비계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창건하는 등 공망을 타하는 1940년까지 여러 번의 독립운동을 펼치셨습니다. 평양입니다. 자기에서 대성합 그리고 서울, 평양, 대구 등지에 태국 서관을 설립하는 등 토착적인 형성과 민족교육 사업에 진력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학회를 조직하여 장애 민족운동을 위한 인대 양성의 공연을 기획하셨습니다. 이것들 중 1908년 10월 한국은사의 가을을 입고 직후 일제 헌정제 피처
2개월 동안 신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3세가 됐던 1910년 4월 거국가를 남고 망명 뛰어오른 수상선생은 유동규, 신채호, 이정호 선생 등 신원의 동생들과 청도에 모여서 독립운동 방문을 논의하고 그의 9월에는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그곳에 먼저가 활동하던 이강, 김성, 정재자, 이강 근황,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힘쓰고 그 이듬해 3월 구조를 돌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부산 선수는 1914년 5월에는 팔도 대표를 뽑아 조국한국에 이바지한 군사단을 조직하고 민족 대학의 기초로 표현되는 독립운동의 완전 무결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42세가 되던 1919년 3월 1일 운동이 발발한 후에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돼서 부산 선생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독립자금과 극구 상임을 거쳐서 내무총장 겸 총리 대리에 취임, 창립 초에 가난한 임시정부를 주도하였고 그해 9월 11월에는 흩어져 있는 임시정부를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켜 전국 임시정부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929년 남경에 동명학원을 설립하였고 그 전후하여 독립운동의 근본지로 부산천 건설에 제일하였습니다. 또한 49세인 1926년부터는 중국 대구의 각시와 동북지방 순회 유익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무렵 필림에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중국 관원에 의하여 일시 구금되는 일도 당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상해에서 이동영, 이시영, 김거동과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대공사를 제청하셨습니다. 부산 선생은 59세가 되던 1930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에 직후 상해에서 일본의 호박계와 서울로 앞서 4년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서대문과 대전병원에 수감되어 1935년 2월 2년 6개월 만에 옥고를 겪고 가출업되어 요양하면서도 근설안의 국내 조직인 동호회를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60세가 된 1947년 6월 동호회 사건을 빌려 다시 수감이 되시어 오진 공원에서 복구하게 그해 연말에 출간되어 대학병원에 입원 요양 중 1938년 3월 10일 61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부산 선생의 일생에서 나타난 부산 정신과 사상은 민족의 악마를 펼치는 역사의 지표가 되었고 선생의 행적은 민족 중앙을 극복하는 실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생의 애국의 행적과 숭고한 이유는 길이 인문선의 정성입니다. 예, 다음은 김제실 도산한 청구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기념식 사항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념 식사를 하기 전에 오신 분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오늘 도안 선생님 생일날이니까
너무 엄숙해 생일날은 축하하고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도단 선생님 생신 축하합니다. 큰 소리 한번 외치시죠. 도단 선생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선 내분이 우리 이명호 개의원 우리 강남구 국민의당 강남구 있습니다. 염정님 보훈부 의장은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정경조 강원남도 지사님 정기사님 지난 8월달에 8월부터 강원남도 지사 맡으셨습니다. 이명호 전 강원남도 지사 약전 공부 했지만 또 박수 받았습니다. 복진경 강남구의 부의장 강원식 강남구의 그리고 이 강남구의 강남구의 박영수 강남구의 손민기 강남구의 그다음에 조성도 우리나라 이사장 그다음에 우리 이동영 우리 도단한 장모함 함장 모셨는데 진내에서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훈상 골목 차영석 기념사업회장 이성실 이성석 입장소 해몽 시디케 지하 2층으로. 그 다음에 우리 김대하 강복회 박영숙 우리 도단 건직기 심사위원 지금 몇 년 하고 계신 박영숙 씨. 우리 도단기념사업회 부회장 우리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도단 안창호 민국 오케스트라 단장에서 박정로 부회장. 이재천 서마일보 이사장 우리 부회장이었습니다. 김명수 부회장 김명수 부회장 오셨고 그다음에 신호 회장이십니다. 국립유공자 회장. 이사로 있는 반제치 이사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빠신 또 다른 분들 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마다 다 소개해야 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당한 정선의 146주년 탄신 기념식을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탄신 기념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맡고 나서 보니까 다른 독립부사들은 100일 전에 2번 하게 돼요. 뭐 서거에 꼭 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뭐 폭탄을 던졌다든지 총을 쐈다든지 뭐 이러다 도당선생은 서거에만 해서 이 탄신일은 기념식을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6년 전, 4년 전에 도단 안창호의 날을 제정을 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 상황에서 마찬가지 제정을 해서 매년 그 도단 안창호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그래서 미국서 하고 있는데 한국서 우리가 그 기념을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본 거겠지만 이 11월 9일 날 기념식을 하는데 금년은 마침 내일 토요일이 그래서 외국에 토요일 날 휴일이 될 거고 또 민족 오케스트라가 전야제를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것도 해서 하루 앞당겼습니다. 뭐 생일은 되게 앞당겨서 그걸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왜 11월 9일에 판단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날씨도 이런데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념식을 해방 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가족의 비리와 비행으로 언어를 치고 국사를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마다 도단 선생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단 선생의 정신을 우리가 교육에도 말씀드리면 도단의 아까 약절에서 등록했습니다. 146년 전인 1878년 11월 9일 상한남도 강서구에서 탄생하시라 1938년 3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순국하시기까지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일장을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이셨습니다. 도단 선생은 결혼 생활 36년 중 가족과 같이 지낸 것은 부모가 3분의 1인 13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독립운동 후에 객지에서 홀로 생활하셨으며 시사에 3남 2녀를 주셨는데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독립운동에만 전념하셨기에 선생께서는 나는 부인에게 치마 한 장 사준 일도 없고 자녀들에게 공적 한 권, 연필 한 자라도 사주지 못했다고 수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현재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부정을 볼 때에 도단 선생의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단 선생의 정신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실정신과 홍합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라도 손실을 잃었거든 통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배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께서
1937년 동호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강로경찰서에서 신분을 받을 때 검사 앞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시거나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밥을 먹어도 배 안에 드는 위에 잠을 자도 배 안에 드는 위에 해왔다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신문에 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생께서는 청년들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개조하여 참된 말만 하도록 내 가족 속과 내 가족 속에 거짓을 버리고 성으로 채우자고 거듭거듭 맹세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단 선생께서는 거짓을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또한 도단 선생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통합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이 옳다 함으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분파 분열을 싫어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큰 업적을 들려고 하면 3일 만세운동 후 미국에서 상해에 오셔서 3개월 만에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도단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총리 대리이셨음에도 한성 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1919년 9월 11일에 상해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여기에는 도단 선생의 설득과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물론 선생님 자신이 노동국 출판이라는 말집으로 내려앉으심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단 선생께서 내게 한 오름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니 모진돌이나 중근돌이나 다 쓰이는 장처가 있는 법이니 나와 같지 않은 말을 나무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보이셨습니다. 오늘 도단 선생의 탄신 1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도단 선생의 진실 정신과 통합 정신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의 분열과 분파의 현상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도단 선생의 탄신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며 숭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도단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장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정의 국가보훈장관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으나 국정 일정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서울 남부보훈투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자 성각자이신 부산 안창호 선생님의 탄신 14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안창호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김재실 부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관계자분, 안창호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창호 선생께서는 투철한 민족의식과 결연한 항일 의지로 험난한 독립운동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정진학교, 대성학교 등을 세워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신민회와 대한민국민회 홍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항일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신일이 11월 9일을 부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하는 등 해외에서도 선생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년은 부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평생 그토록 바라셨던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안창호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바치며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대도. 예, 다음으로 손영호 국민의힘 강남구 각 국회의원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 전문가 국회의원 선생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의 대목이자 민족의 서석이신 부산 안창호 선생님의 탄신 140주년을 기념하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의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일 이름께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사업회를 이끌어주시고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재실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찍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신 민족의 생각자이시고 또 우리 인재 양성을 누구보다도 힘들어 이끌어주신 교육자이셨고 또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고 또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과 갈등과 또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산 안창호 선생님 그 중심 사상이 진실된다. 저는 통합정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실 회장님은 아마 일찍이 20대 대학 시절부터 부산 안창호 정신에 매료되어서 홍사단을 이끄시고 60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기념회 사업에도 이끌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 안창호 선생의 그 정신을 우리 김재실 회장님께서 잘 개선하고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김재실 회장님의 뜻을 받들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 내빈들과 함께
도산 선생님의 중심 사상은 진실됨과 통합의 정신으로 저도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그런 정신으로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김영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경조 관광부 지사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남도 도지사 정경조입니다. 축사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평안남도 강서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동안익 선생님, 이런 분들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가 돼서 축사를 한다고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감격스럽고 또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146년 한신일에 맞춰 함께함이 그나마 다행이고 또 정신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당한 이후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 독립운동 3대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탄신 1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이런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김재실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평안남도 강서군에 태어난 평안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감각자여 애국 계몽 운동가였으며 무실역행을 강조한 현실적인 독립운동가로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하신 큰 인물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기울어지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병술국치로 귀결되던 지난 세기 초 암울한 현실을 많은 백성들이 절망하였지만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권 상실 직후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신민회와 군사단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설립하신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와 학교는 선생님의 뛰어난 조직력과 리더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평양의 대상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조직과 사회 교육운동 등으로 민족 회복운동과 호국운동을 이끌어 하신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등 국무총리 사회로 대승적 통합을 주도하는 등 임시정부의 생명을 풀어내었습니다. 이후에도 좌우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전 민족의 연대를 통해 항일운동을 이어나간 선생님께서는 모진 고초 속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고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의 이 한마디가 국가관과 안보관이 흔들리고 있는 신세대들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많은 조국과 민족을 위했던 안창호 선생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전승을 기억하고 독립통합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한신 146주년을 축하하며 한없는 존경과 수모의 마음을 가지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성주 인사단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장 조성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탄신 146주년 기념일을 맞습니다. 19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서 도롱섬에서 태어나셔서 청소년기 이후 전생애 동안 한민족 역사의 광장에 서시어 풍찬 노숙하시면서 영일 없이 민족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 결의의 스승, 민족의 대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오늘을 사는 저희 후학들은 선생님 탄신 146주년 기념일을 맞아 선생님의 삶과 사상이 어떠한 말씀과 울림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지 마음속에서 헤아려 보게 됩니다. 우선 모두가 인정하듯이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선각자와 애국지사들 중에서도 시대와 사회의 부름에 가장 충실히 응답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공건사회 말기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우리 선조들은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혁명과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과제의 요구에 명징하게 대응하며 일생을 오롯이 역사에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민, 신국, 독립이라는 당대의 세 가지 과제를 꿰뚫어 보시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시어 민족 개조, 국가 변혁, 항일 독립투쟁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참으로 성각자 중에 성각자이셨고 혁명가 중에 혁명가이셨습니다. 둘째, 그런데 더욱 저희들로서는 감탄할 수 없었던 점은 단지 당신이 사셨던 시대와 사회의 과제에만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더 넓고 더 멀리 내다보시는 해안을 지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해방과 행복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꿈꾸셨고 그 꿈을 담아 대공주의 사상을 정립하고 주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애기애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평소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여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한민족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기 공부를 배워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소망하시면서
그 일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는 먼저 선생님이 고매한 인격을 배우고 배우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고민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실력행 숭의 영광이 정신을 저에게 강조하시고 권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스스로 가장 먼저 체득하시고 실천에 동행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과 실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인격자의 산 표본이셨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본돌이 시대 물질 만능의 혼탁한 사회 속에서 저희는 진정한 삶을 살고 계신 결의 스승, 민족의 사표, 도산 안청화 선생님을 더욱 그리워합니다. 역사와 시간을 흐르고 그 기억은 조금씩 흩어지건만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은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 더 깊고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늘 선생님을 사숙하는 저희 화학들은 탄신 146주년에 즈음하여 다시 옷깃을 열리며 삼가 선생님이 그 가르침들을 마음속에서 새겨보게 됩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님, 탄신 146주년 기념일을 맞아 저희 화학들이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탄신 축하 말씀을 올리니 이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청하옵니다. 예, 다음으로 제25회 도산 안창호 글짓기 공모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글짓기 공모에 대한 경과 보고와 심사평은 시인이신 박영숙 심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치과의 치료를 그렇다는 좀 이렇게 부산 안창호 글짓기 공모전 초중고 분들 신청을 사건신 강남입니다. 안나를 제25회 부산 안창호 글짓기 국가 공모전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과 결의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인격 도야를 위한 부산 안창호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5회 공모전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공모전을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총 응모작은 초등부 50편, 중등부 74편, 고등부 13편, 일반부 113편, 그러니까 113편입니다. 모두 250편의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인 국가보훈부 장관상은 부문별로 각 1명, 우수상과 특별상은 기념사업회 회장상으로 우수상은 부문별 각 2명, 특별상은 부문별 각 3명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25회 글짓기 공모전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 개최될 제26회 부산 안창호 글짓기 공모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글짓기 공모전 초중고 학생부부터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응모 편수가 늘어나 참여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 수준으로 아쉬움이 다소 없는 심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산무원과 기정관 탐방에 대한 소재와 내용은 줄어들고 고산 관련 소설을 읽고 해석하며 공감대를 이겨나간 독후감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상자 명단과 심사평은 자료집으로 대신하며 오늘은 시상식에 참석하신 참석자들 중심으로 간단한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태성 학생은 인물론에 대한 고산의 어록을 읽은 후 육상 선수로서의 각오와 도전의식을 가진 끝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값진 경험을 고백한 글로 특히 마지막 문장과 마무리가 뛰어나게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같은 우수상을 수상한 안지훈 학생의 상품은 한생한 고산을 1인칭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서 교육의 당연한 문제와 해법을 고산의 업적과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한 개성적인 발상과 감흥이 어린이 문장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는 만만치 않은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등부의 대상을 차지한 선윤아 학생의 작품은 고산의 일생과 자취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의 고산 정신을 유산으로 이어받겠다는 신념과 철학이 당당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다가오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시우 학생의 글은 고산의 딸 안수산의 시선으로 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국립재단에 아버지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감동과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한 선명한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우수한 산문으로 읽었습니다. 고등부는 응모 편수가 적은 데다가 절반가량이 우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문 수상자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수상자들도 우문을 응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권유민 학생의 시는 가족애가 지극했던 도산의 편지를 읽으며 도산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금질하듯 치밀한 이미지로 그려나간 작품으로 단어와 시구를 연결하는 힘이나 시상을 확장하고 응축하는 내공이 돋보이는 가장이었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김영도 학생의 작품은 도산의 교훈적 일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유와 이미지를 깊숙이 전개해 나간 편지 형식의 운문으로 도산의 가르침을 통해 장래의 꿈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실적으로 형성한 내면 의지와 내공의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상을 받으러 특별히 멀리 양구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셔서 오신 김영동 학생, 시간은 조금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심사를 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김영동 학생. 네, 한번 일어나보세요. 자, 수업마저 비우고 먼 길을 기꺼이 달려와 주신 양구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꿈이 아마 역사교사인 걸 아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수상자 모두에게는 축하와 박수를, 그리고 아쉽게 이번에 그 선에 들지 못한 경모자들께는 격려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초중고 후심사평을 마치고 일반 후심사평으로
일반부 공모전에 대한 심사평은 그 시간 관계상 내용을 조금 줄여서 발표하게 된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평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부 응모작은 우문 44편과 상문 64편 등 모두 108편으로 도산의 생애와 업적을 단순한 나열식으로 서술하거나 직설적으로 설명적인 표현의 시편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도산 선생에게서 받은 감동을 인식의 변화로 이끄는 명문적으로 많았습니다. 글의 형식도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면서 주제에 천착한 응모자들의 개성이 뚜렷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쓰기의 기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다수 엿보인다는 점이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훈결은 입상작을 뽑는 데에는 별다른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작품들 때문에 오히려 심사자로서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글쓰기의 기본에 충실한 작품에 보다 가산점을 먼저 준 것이 알립니다. 그 결과 대상은 도산공원 답사기를 쓴 남예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산공원을 돌아보며 도산의 생애를 더듬고 남기신 어록이나 업적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묵직하면서도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각종 자료들을 곁들여서 주장과 생각에 객관성을 더하고 과거와 현대를 대비시키는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상은 단편 소설 형식으로 도산의 삶을 풀어낸 정유격님과 시대를 초월한 무실력행의 삶, 대의대계의 영웅 안창호를 쓴 정신건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유경님은 학교 운영과 독립군 기지 건설의 어려움을 겪는 도산의 인간적인 고뇌를 그려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글의 제목이었고 소설 구성의 얼개가 다소 헐가웠다는 점 때문에 대상 경쟁에서 밀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신건님의 글 또한 도산의 무실력행의 삶을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펼쳐내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 좋은 글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상을 수상한 성백광, 이병철, 조원표님도 대상작 못지않은 글솜씨와 숙성된 사고를 보여주었으나 문장 또는 문법적인 실수나 내용의 군더더기로 인해 다소 아쉬움을 남겨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글짓기 공모전에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고결한 도산 사상이 경도되었던 모든 응모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도산암장호 안창호 글짓기 공모전 경륜과 보도와 심사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장관상의 대상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염정인 서울 남부보훈지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청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가시고 그럼 대상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 대상 남예나님, 중등부 대상 설유나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장 일반부 대상 남예나
위 사람은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정신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인격 등을 위한 제25회 조선은 청구 규칙지 공모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24년 11월 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의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예, 상장 중등부대상 예, 상장 중등부대상 대하여자중학교 선유나 내용은 정답 동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부대상 김수환님과 초등부대상 이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추후에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김대식 부산창호 선생 김일파 대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대장께서는 말씀해 그럼 우수상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 우수상 정성근님, 고등부 우수상 권유민님, 중등부 우수상 이시우님, 초등부 우수상 고태성님, 안지훈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상장 일반부 우수상 정선근. 이 사람은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여 건전한 인격 교회에 있는 제25회 가상한 창호 공식주 대회에서 위와 같이 시행했습니다. 이에 선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조선한 창호 사업 선생 기본사업회장 김재식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총동보수상 강서초등학교 권유민 내용은 제가 동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시우님 되겠습니다. 상장 중등보수상 정신여자중학교 이시우 내용은 제가 동의합니다. 상장 초등부 우수상 서울 개인초등학교 고태성 내용은 정답입니다. 다음 안치훈 상장 초등부 우수상 서울 양동초등학교 안지훈 내용은 정답입니다. 수상자는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방송에 내려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왔어? 대선에서 특별한 시상을 나가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부 특별상 정원표, 고등부 특별상 불렁군을 받고 나왔습니다. 상장 일반부 특별상 정원표, 이 사람은 나라 사람, 여러 사람의 정신을 기대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국가를 위한 제25회 조선 창의 국기 공연에서 이와 같이 입상을 마쳤습니다. 이에 상장을 수여하고 2024년 11월 8일 조선한 창호사제 기념사업회는 인쇄했습니다. 상장 고등부 특별상 고등학교 중학교 원어원 증가 수성을 잠시 기념사진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솔직히 시상식을 끝났습니다. 장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조선안창호 기념관 강당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안창호 민족 페스티벌 조선 관심 기념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조선안창호 기념관 강당 이곳입니다. 대구세 철학자 김병석 교수님의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행사 기념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김병석 교수님의 인문학 강좌를 했던 조선안창호 포럼 제50과 제25회 글짓기 공모 조선안창호 글짓기 공모 인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장소는 큰길 건너에 있는 신사내용이고요. 식당 약도는 식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memb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안창호 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